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오늘은 김희주 모의고사 49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까요? 주제니까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시작할 무렵에 그 르네상스 움직임은 자, give birth to라고 해서 암기해야겠죠? give birth to, 그죠? 명사 뭐뭐를 탄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오는 수거니까 뭐뭐를 낳다라는 뜻입니다. 뭘 낳았습니까?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 개혁을 낳았고요. 그리고 심오한 종교적인 변화의 개혁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르네상스 기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러한 어떤 미술에 대한 기간은 이러한 미술의 기간은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기간의 미술이죠. 이것은 reflect라는 건 반영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disruption은 우리말로 했을 때는 약간 부패를 반영했습니다. 부패를 나타냈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야기되었지?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었지. 이러한 변화라는 거는 르네상스 변화에 의해 야기되어진 부패를 나타나게 됐다. 적절하게 바로크라고 이름되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면서 irregular and distorted.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죠. 정기적이지 못하고 왜곡됐다는 걸 의미하면서 바로크라고 적절하게 이름되어진 유럽의 그림은 16세기의 유럽의 그림은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움직임과 드라마 액션과 강력한 감정에 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어떤 그림 기법은 이런 것들에게 집중했다는 얘기지. 페인터들은 인플루어라는 것을 사용에다 쓰다 강력한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극적인 컴포지션 구성에 대해서 뭔가 단순한 게 아니고 강력한 시각적인 도구, 그 다음에 강렬한 대조인데 명암의 대조, 그리고 감정적으로 proactive한 subject matter, 주제 문제들, 뭘 stir up,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커피 잔을 휘젓다라는 뜻이거든.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느낌을, 부패의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proactive한 어떤 과목, 주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명암의 극심한 대비, 그러니까 굉장히 무덤덤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막 대비를 심하게 줬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고르는 거니까 요게 정도까지만 읽고 답이 나오죠. 어떤 거야, 주제는? 바로크, 우리가 여기 뭐라 하죠? 바로크라고 이름 지어진 이러한 기법이 이렇게 됐다. 바로크 기법의 특징,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런 거에 집중한다. 명암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니까 정답은 바로크 페인팅의 특징 1번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야기된 거죠? 뒤에 친절하게 나오죠. 종교적인 부패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바로크 페인팅의 특징 1번 하면 되니까 바로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만약에 사람들에게 울프, 그죠? 늑대라면 그는 모든 감각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가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봅시다. 누군가를 믿지 마세요.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 누군가를 믿지 마세요. 뭘 말하죠? since가 부사절 뭐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since 절이고 이 대절의 주어는 이 빨간색 대절의 주어는 we need to leave가 이렇게 동사가 되겠지. 자, 그럼 말하는 누군가를 믿지 마세요. 뭘 말하죠? 자연이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삶의 고군분투, 굉장히 서로를 안 잡아먹고 못 빼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믿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서로 도울 수도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많은 동물들은 생존합니다. 그죠? 단지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not a 법비죠. 뭐에 의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거에 의해서 생존합니다. 악어와 악어새 이런 느낌이지. 서로 이제 안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고 공유하고 협력한다 이거지. 자, 이것은 applies, 적용합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pack hunter, 팩이라는 거 우리가 꾸러미, 서로 몰려다니는 이런 뜻이야. 몰려다니는 헌터들에게 적용됩니다. 뭐와 같은? 울프와 그리고 킬러 웨일과 같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영장류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적용됩니다. 영장류랑 이 원숭이랑 차이 아시나? 나도 요즘에 다큐멘터리 보고 알았는데 영장류는 꼬리가 없는 원숭이래요. 꼬리가 없는. 원숭이랑 또 다르지. 원숭이는 꼬리가 있잖아. 근데 영장류들은 꼬리가 없대. 뭐가 꼬리가 없냐면 뭐 침팬치, 그다음에 뭐 고릴라 이런 애들 꼬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장류들에게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돕고 사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야.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에게서는. 자, 하나의 연구에서 어떤 연구죠? 되어진 연구에서. 뭐에 되어진? 타이 내셔널 파크 아이버리 코스트에서 되어진 연구에서까지가 전치사 구고 침팬지들은 그룹 메이트들을 테이크케어 돌봅니다. 부상당해진 누구에 의해서? 표범에 의해서 부상당해진 그룹의 메이트들을 서로 신경을 써줍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메이트들의 피 부분을 핥아주고요. 심각하게 더러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들을 쫓아줍니다. 어떤 플라이들이냐면 그들 주변에 상처 주변에 오는 파리들을 없애줍니다. 서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지. 그들은 보호해줍니다. 상처당한 컴패니언 동료들을. 그리고 늦춥니다. 뭐 동안의 트래블 그 이동 동안의 속도를 늦춥니다. 뭐 하기 위해서? accommodate 뭔가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냥 속도를 다 늦춰가지고 모두 다 끌고 간다는 얘기지. 멋있네. 그 다음에 모든 이러한 것들은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암기 given 명사가 나오고 given 대절이 나오는데 해석은 뭐뭐를 고려하자면이죠.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뭘 고려하자면 대절이하를 고려하자면 대절이하면서 해볼까? 침팬지들이 그룹에서 한 이유 때문에 그룹에서 산다는 걸 고려해보자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늑대와 인간이 같은 이유에서 그룹 애니멀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침팬지들도 서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생활한다는 거지. 인간과 우리 강아지랑 인간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인간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늑대라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늑대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모든 감각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단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부정적인 건 있다 이거야. 울프가 우리에게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막 양 같은 거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울프가 우리한테 그 장점이 뭐야? 강아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건 부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감각에서라는 게 뭐랑 뭐도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단지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도 있다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골라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오늘날 있는 장소에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법이죠. 우리의 ancestor들이 냉담했더라면, 서로 냉담했다면, 사회적으로 냉담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 없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품어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에서 우리가 울프처럼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울프라면 그는 모든 감각에서 그렇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긴 있지만 플러스인 점에서도 같이 산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 정답을 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잔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협력적일 수도 있다. 5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걸로 많이 찍는데 3번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친근합니다. 뭐가 아니라 허스타일 아니라 와일드라이프에서 적대적이게 아니라 친근하다는 얘기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줘야 돼.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둘 다를 나와주셔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 제일 맞다 얘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법인데 어법 1번은 that은 항상 that과 does를 받는 문제는 그렇죠? that은 단수죠. 이거랑 뭐랑? vs those. 이 복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지.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세계 첫 번째 복잡한 글쓰기 형태는 즉 수메리안 세기 문자는 주어 따릅니다. 뭘 따르죠? 진화적인 길을 따릅니다. 움직이면 3500 BC부터 그죠? 픽토그램부터 이디오 표의 문자까지 따르면서 그리고
depiction, 묘사에서부터 물체에 대한 묘사. 근데 물체에 대한 묘사에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묘사까지 이걸 받는 거겠지, 해석상. From A to B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추상적인 거에 대한 묘사까지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굉장히 진화적인 길을 따릅니다라는 느낌이죠. 자, 수메리안의 쐐기 문자는 중요한 건 입니다. 뭐입니까? 선형적인 글쓰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건 동격의 콤마예요. 그 시스템의 문제를 꾸며주는 거야. 이것의 상징인데 설정된 상징이죠. 당연히 설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정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설정된 거죠? 컬럼, 기둥에서 설정되어진 상징.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혀지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혀지는 어떤 그 컬럼에서의 설정되어진 상징인 글쓰기, 선형적인 글쓰기 시스템입니다. 해가지고 2번은 당연히 이 심벌인데 설정된 거니까 PP 형태 쓰는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3번에 우리 제기대명사는, 그죠?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제기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쓸 경우가 있고, 이거는 생략 불가능. 이거 두 번째는 강조.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I love myself. 그 다음에 I make a toy myself. 이렇게 나왔어. myself는 제기대명사인데 위에 거는 I랑 목적어랑 같은, 주어랑 목적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을 못 해주는 제기대명사고, 밑에는 나는 장난감을 만들었다, 내 스스로라고 해서 나 스스로 만들었다는 강조고 이때를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 두 가지 용법이니까 여기에서는 1번에 대한 요거에 대한 말이죠.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죠? 세상은 단지 선형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리고 물체는 조직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물체를 봤기 때문에 맞는 거죠. horizontally,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organize, 조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life에서는 하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3번도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 오형식의 수동태죠.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보면 I cause him to study라고 나왔어. 나는 야기했다, 그가 영어 공부하도록. 오형식에서 수동태를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온다.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지. 이걸 만약에 삼형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는 고려해, 고려돼, 고려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지금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to study 이렇게 나와야 돼. 만약에 시험에서 그냥 study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studying이 나와도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내려오니까 to study가 나낸다. 따라서 여기서도 목적격 보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벽화는 뭐로 생각되어지는, 만들어졌다고, 의식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벽화는 동사 BPP죠. 아마도 모양되어지고 조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목적격 보호자리야. 목적격 보호자리에서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주고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맞다라 보시면 되는 거지. 그냥 follow를 쓰면 안 되고요. organize도 오형식 동사로 organize 목적어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가 그대로 떨어졌다.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so 형부대시 있잖아요. 우리가 so 형용사를 쓸지 혹은 부사를 쓸지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해석은 너무 모모에서 그 결과 대절인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앞으로 빼서 도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he is, 예를 들어 볼게요. she라고 합시다. She is so beautiful. 이거를 쓸래? 혹은 beautifully를 쓸래? 를 고르래. She is so beautifully that 뭐 예를 들어 she 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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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러면 당연히 해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 보니까 이형식 동사도 보니까 보잉 뷰티풀이 나와야겠지.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가 대절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so 형부 대시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 so 다음에 이거 틀린 이유 빨리 설명해봐. beautifully is she.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거죠. that 나왔어. 블랭크 쫙 나왔어. 그러면 is에 대한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beautiful 나와야겠지. 마찬가지야. so 형용사가 지금 튀어나왔어. 이 이형식 동사에 대한 대절이 나왔어. 그죠? so 형부 대신데 이 this expectation이 주어고 이거에 대한 동사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형식에 대한 보어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LI가 빠진 uniform 바뀌어야겠죠. 정답은 몇 번 하면 됩니까? 5번 하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manage to 부정사 그럭저럭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다. 뭘로? 걸쳐진 동물의 pelt, 가죽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roughly, 아주 거친, 초보적인 어떤 swing, 뭔가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는 바느질. 이것과 함께 아주 그냥 초보적인 바느질을 시작했을 것 같다라고 말되어진다, 생각되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럭저럭 가죽을 걸쳐 살았고 그 다음에 나서 점차적으로 바느질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용하는 건데 woven fabric, 뭔가 짜여진 fabric이라는 섬유죠. 이거는 그냥 가죽대기가 아니고 바느질이지. 바느질에 대한 이점은 옷을 위한 바느질의 이점은 명백할지도 모릅니다. for pelt라는 건 가죽 덩어리는 주어 제공해줍니다. 부적절한 기온적인 보호를 만약에 누군가가 still 고요하게 단단히 이런 뜻이야. 단단하게 고요한도 있지만 단단히 앉아 있다면 그죠? 고요하게 앉아 있다면 그죠? 기온적인 보호에 부적절한 걸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부적절한 거예요. 그냥 정지된 상태로 있다라면 부적절한 걸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부적절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오겠죠. 만약에 inadequate이 정답이라면. 근데 뒤에 봐봐. 왜냐하면 펠트가 가죽 덩어리가 모양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에 가까이 모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딱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움직일 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당연히 적절하지만 움직일 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지. 가만히 있을 때 동그라미. 근데 움직일 때는 갑자기 세모. 완전히 바뀌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면 적절한 이점을 주지만 하지만 움직일 때는 그렇지 않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다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쭉쭉 가볼게요. 자, 3번 위에부터 볼게요. 사실상 옷에 대한 단열 특징은 감소시킵니다. 매우 많이. 뭐하는데 빨리 걷는 동안에 움직일 때 단열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슝슝 들어오잖아. 가죽 덩어리 거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들어오겠지. 직방이겠지. 옷은 또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풍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축한 옷들은 가죽 덩어리 물 먹어봐. 그냥 끝나는 거죠. 무거워지고 절대로 통풍이 안 돼. 그죠? 그래 쭉 넘어가도록 하고 4번에 2번부터 여기부터 볼까요? 우분 짜여진 섬유들은 훨씬 더 통풍이 잘 됩니다. 뭐보다? 가죽들보다. 특별히 몸에 딱 맞게 되었을 때 우분은 짜여진 패브릭은 훨씬 더 가죽들보다 통풍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엔드가 새로운 문제 시작이죠. 몸에 딱 맞게 되었을 때 엄청난 엑셀런트한 인터널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콤마 찍고 ing 막으면서 찬바람이 오는 걸 막으면서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이와 같이 짜여진 옷을 만드는 능력은 아마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이점을 누구에게? 초기
조상들에게. 일단 그들이 떠난다면, 그죠? 아프리카를 따뜻한 지역을 떠난다면, 뭐에 더 차가운 지역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떠난다면 훨씬 더 이점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보다? 가죽보다 짜여진 옷은. 정답은 2번, 5번도 맞는 거겠지. 왜냐 아프리카를 떠나는 거니까. 따뜻한 지역을 떠나서 조금 더 추운 지역으로 갈 때 훨씬 더 이러한 섬유, 짜여진 것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별로 어렵지 않았죠? 우리 VR 알죠? VR. VR과 우리 AR의 특징이 뭐냐면 VR과 AR은 약간 비슷한데 다르죠. AR은 그 포켓몬고 생각하면 돼. 포켓몬고. 포켓몬고 같은 거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 갑자기 민용이 튀어나오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하철이라는 진짜 현실에 그냥 캐릭터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진짜 현실 플러스 뭔가 가상현실이 합쳐진 거. 근데 우리 VR은 진짜 우리 그런 거 진짜 다 가상인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VR은 시뮬레이트 되어진 경험입니다. 뭐에 대한 현재 생활, 실생활에 대한 어떤 실생활이냐면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뭘로? 인공적인 3차원적인 환경으로 개인들이 소통하는 실생활에 자극되어진 경험입니다. 뭐와 함께? 그죠? 뭘 사용하면서? 전기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것에 가까운 사촌인 AR은 뭘 언급합니까? 현실 세상에 조금 enhancement, 증가를 뭔가 언급합니다. 뭘 사용하면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perception information을 사용하면서 뭐와 같은? 중첩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를 실생활에다가 포켓몬 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VR과 AR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서로 함께 사용되어진 그것들은 VR과 AR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Immersive Technology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Immersive Technology냐면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뭘 바꾸죠? 우리가 저널리즘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Immersive, 그죠? 테크놀로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AR과 VR 기술이 뭘 바꿔버린대? 우리가 저널리즘 바꿔버린대. 왜 바꾸는지 뒤에 나오겠죠? 그들의 힘은 두어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블랭크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 하는 걸 돕습니까? 제공하는 걸 돕습니다. Provide A with B죠. viewer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정확한 물리적인 나타냄을 provide하는 걸 돕습니다. 뭐에 대해서? 공간과 뭔가 공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죠? 뭐에 대해서? 공간적인 프리셋의 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되어진 이머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좀 더 자세한 걸 보여준다는 얘기지. 가상현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 사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주는 그런 효과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잘 알려진 VR 필름 프로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필름을 만들었던, 어떤 영화냐면 뷰어들을 어디에 있는 피난 캠프에 두는 필름을 만들었던 이 사람은 주어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을까? 그 기술이 궁극적인 공감입니다. 공감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피난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시키는, 어디에서? 심오한 방식에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미디어 형태에서.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서로. 이러한 문장은 백이라는 건 뒷받침되어집니다. 몇몇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서. 어떤 연구냐면 제안했다. 뭘 제안하죠? VR 기술이 공감을 증가시킨다는 걸 제안했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어집니다. 그럼 중요한 건 공감이야, 공감. 이거는 우리가 저널리즘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저널리즘에 대화죠. 서로 연결시키고 공감시킨다. 그다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답을 찍으면 되니까 뭐에 두어 있습니까? 공감 능력에 두어 있다. 정답을 뻔하면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징했는지 보자는 얘기야. 1번, 다양한 전문 사람들을 이끄는 거, 전문직을 이끄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 묘사하는 건데 사람들의 인식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을 묘사하는 거. 뭐 사람들의 인식을 묘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의 혁신적인, 바꾸는, 이런 뜻이에요.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에 놓여있다. 자, 여기서 혁신적인이라는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실생활에 두는,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공감이지. 그러니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연결 공감하는 능력에 두기 때문에 그들의 뭔가 변화하는, 바뀌어지는 스토리텔링 능력에 다 놓여있다. 그 다음에 4번,
인간을 기술과 관련시키는, 인간을 기술과 연결시킨다 이런 뜻 아니고요. 그들의 능력인데 어떤 걸 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범위를, 개소리죠? 정답 몇 번 하면 됩니까?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건 비유법이죠. 비유에서의 사고 방법은 주어. 비유하는 것은 이끌 수 있습니다. 오형식이죠. 전문가들이 뭘? 나쁜 해결책을 발달시키도록. 비유를 오히려 잘못 때려버리면 나쁘게 되는 얘기야. 뭐에 맞췄을 때? 새롭지만 겉보기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들을 갖다 그냥 쓰는 경향이 있어요. 비유를 하게 되면. 근데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자, 비유에 의해서 사고되었을 때 사람은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하죠? 새롭고 능숙하지 못한 타겟 문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풀. 그 다음에 그녀는 그리고 나서 고려합니다. 다른 소스 세팅을. 어떤 소스적인 세팅이냐면 멍멍이죠. 그녀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타겟에서. 뭘 통해서? 과정인데 비슷한 매핑의 과정을 통해서 타겟에서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세팅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타겟에서 비교한다는 얘기야. 비유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발견함으로써. 일단 이 문장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 대절이 여기 생각된 거야. 발견하는 건데 대절이야를 발견함으로써. 자, 그러면 주동이 나가겠는데 source problem인데 문제인데 명사고요. 쉬도 명사야. 어떤 근원적인 문제냐면 그녀가 믿는 근원적인 문제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뭐로써? 타겟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그녀는 확인합니다. 후보군의 해결책을. 어떤 후보군의 해결책이냐면 풀었고 풀 수 있었던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것 같아를 갖다 쓴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과정은 아마 이게 썸업, 요약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봤었어 전에. 그래서 작동했던 것은, 거기서 작동했던 것은 여기서도 작동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뭔가 비유적인 이성이 가치 있는 원천인 반면에, 뭐에 대한 통찰력과 창조의 가치 있는 원천인 반면에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쁜 어떤 솔루션으로. 뭐가 뭐 할 때? 문제 푸는 사람들이 비유를 발전시켰을 때 뭐에 기반해서? 표면적인 유사함에 기반돼서. 뭐 대신에? 깊은 인과관계 특징 대신에. 그러니까 깊은 인과관계 따지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살짝 하는 걸 봐가지고 비유를 때려버리면 나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영역에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지식은 명백해지고요. 회상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이끕니까?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도록 이끌어냅니다. 어디의 특징에 대해서? 새로운 세팅인데 비슷하게 보이는. 그리고 무시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표면적인 비유만 발달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쁜 해결책에 대해. 그럼 중요한 거는 비슷한 것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죠. 블랭크 나오고 너의 전문성에서, 너의 지역에서 벗어나게 일할 때, 그죠? 혹은 너의 일이 본질이 바뀌게 될 때, 조금 바뀌게 될 때 잘못될 수도 있다 하면 되겠죠. 뭘 하면서? 비유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잘못될 수 있다. 정답은, 경험은, 내가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한 경험은, 비유법에 대한 경험은 안 좋은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뭔가 이제 너의 일하는 본질이 바뀌게 될 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말했던 것은 비유법을 쓰긴 쓰는데 아주 예전의 것이랑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 쓰면 나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넘어갈게요. 7번. 자,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 밑에서, 그죠? 프라이버시라는 건 사생활 침해는 위반되었습니다. 뭐함으로써? invasive라는 것은 뭔가 invasive, 침범적인 활동에 의해서 특별한 잘못된 행위자들인데, 어떤 잘못된 행위자들이냐면 직접적인 부상을 야기했던, 희생자들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야기했던 잘못된 행위자들의 명백한 침입 행동에 의해서 위반되었다. 예전에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진짜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왔다거나 이럴 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봅시다. B번. 희생자들은 주어 경험했습니다. 당황감을,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해를, 그들의 명성에 대한 해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딱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죠. 법은 반응했습니다.
뭐가 뭐 할 때? 사람들의 깊은 비밀들이 노출됐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법은 반응했습니다. reputation이 데미지, 명성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혹은 집이 침범되었을 때, 다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으로 뭔가 침범이 되었을 때, 이런 해를 끼쳤을 때 법이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A번 볼까?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침범 개념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관점은 이해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뭐라고? 종류라고. 오형식이에요. 어떤 종류죠? 침범의 종류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침범하고 누군가가 침범당하는 거야. 이거 물리적인 거야. 물리적. 여기까지도 물리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야 됩니까? 침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럴 때 침범을 경험하는 건데, 이러한 관점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B랑 A랑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대로 같을 거야. 근데 논제 바뀌죠. 그러나 디지털에 대한 뭔가 족적은 종종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침범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인저리를. 그죠? 그러나 디지털 족적에 대해서 나왔고, 그걸 받는 게 뭐야? 스티븐의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족적의 문제들은 점점 더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B, A, 그 다음에 논지 바뀐 다음에 디지털 족적의 얘기 나오고 점점 더 B, A, C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8번. 자, 그러나 논지 반전이죠.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정부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중부정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뭐하는 데에서? 미디어의 발전을 조정하는 데에서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정부가 없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된 얘기,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 이건 되게 쉬웠기 때문에 1번부터 가볼게요. 같은 것은 참입니다. 다른 미디어의 어떤 산업화된 개념에서, 특별히 서구 유럽에서.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러나 방식입니다. 상업적인 미디어가 발달하게 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그죠?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스템은 상업, 뭔가 사적인 걸로 시작했다는 얘기야. 사적인 벤처에 의해서. 많은 다른 국가에서 미디어가 완벽하게 정부 통제, 지지를 받은 정부였던 것 반면에, 이런 딴 표시는 직도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and or but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but 정도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인데,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미디어가 완전히 정부의 지지를 받는 거였던 반면에 하면 되겠죠. 자, 상업적인 디프런트 모델이죠. 상업적인 지지의 다른 모델들은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고, 그리고 자세한 어떤 모양들은 나라들마다 다양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상업적으로 지금 지지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어떤 의미냐면, 상업적으로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게 된 예시로 보면 되겠죠. 정부가 관련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민간업체,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받는 거야? 이게 상업적인 걸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까지가 5번 위에는 상업적인 거에 대한 얘기야. 민간업체로 인해서 발달했다는 얘기죠. 자, 5번 이후부터 봐봐. 이 사람이 관찰하기에 텔레비전 시스템은 종종 완전하게 고집센 국가주의적이다. 논지 갑자기 바뀌었죠? 여기선 상업적인 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국가적인 게 나왔어. 그럼 중요한 건 상업적인 게 나왔고, 그러나 정부와 관련됐다. 그러나 국영기업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예시 나왔기 때문에 5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그러나 너무 많은 디펙터들이 있을 때, 디펙터가 뭡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 뭔가 이탈자들이 있게 될 때 콜로니는 더 이상 물 위로 뜰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없고, 플런지 가라앉습니다. 브레이커의 깊이, 뭘 잃어버리면서 상대적인 적합성을 잃어버리면서. 자, 그러나 논지 또 바뀌었죠. 많은 디펙터들이 있을 때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이탈자가 있을 때. 그럼 이탈자가 위에는 뭐가 나오겠어? 이탈자가 뭐 없거나 혹은 적당히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이탈자가 많을 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 PF라는 걸 던져보자. 비커에다가.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재빠르게
재생할 생식할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릴 때까지, 그 산소가 굶주릴 때까지 생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점에서 그 생존적인 이점은 변하게 됩니다. 뮤턴트 형태로 뭐로 알려진 wrinkly spread로 알려진 뮤턴트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만들어낼 수 있는 뭘? 필름을. 어떤 필름이냐면 서로 묶는 뭘로? 플로팅 콜로니로 어떤 산소와의 접근과 함께 그 밑에서는 산소와의 접근 그리고 밑에서는 뉴트리언트 영양분의 접근과 함께 플로팅 콜로니에 서로 묶는 필름을 만들어버리는 이거라고 이름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일으켜가지고 위에는 산소 밑에는 영양분을 받는 뭔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협력은 허락합니다. 그 그룹들이 to thrive 그죠? 뭔가 굉장히 thrive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모 내에서 이러한 협력적인 콜로니 내에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뭔가 이탈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탈자는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 버스충이죠. 우리 버스만 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조별과제 할 때 안 하고 버스. 그런 버스충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들은 어떠한 서스테인 필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버스죠. 프리 라이드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 생산된 거에 대해서. 자, 이러한 에너지와 함께 그들이 모으는 에너지와 함께 모아지 않음으로써 필름을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저축하는 에너지와 함께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협력적인 애들보다. 경쟁적인 개인은 그 그룹 내에서의 경쟁적인 개인은 아마도 협력적인 애들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인 것은 예를 들어 이탈자들은 이탈자가 없는 거 적당히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그러나 디펙터들이 너무 많아질 때 그들은 살 수가 없다. 3번 이유부터 봅시다. 디텍터가 적은 콜로니들은 계속해서 번창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디센던트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죠. 위에는 이탈자가 오히려 이탈자가 있으면 좋다가 나오겠네. 이탈자가 굉장히 그러나 너무 많은 이탈자가 있을 때는 가라앉는다. 그러면 위에는 이탈자가 있으면 뭐 좋다. 이탈자가 다 이겨버린다. 이탈자가 있어도 얘들 살 수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나 너무 많아지면은 큰일 난다. 그 다음에 3번 이후부터 이탈자가 없는 콜로니들은 있는 이탈자보다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갑자기 논제 바뀌죠. 이탈자가 좋다고 나오는데 이탈자가 없으면 더 잘 산대. 정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10번. 자, 네가 참가하는 중이라 가정해보자. 실험에 뭘 사용해서 셀비아 테스트를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감지하기 위해서 엔자임 효소 부족을 어떤 효소 부족이냐면 예측했던 그 pancreatic disease라는 대장 뭐죠? 췌장의 병을 예측했던 그 레이터 그 이후의 삶에서의 대장의 병을 예측했던 효소의 부족을 감지하는 어떤 셀비아 테스트를 사용하는 실험에 네가 참가했다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많이 너는 믿을 것입니까? 그 정확성에 대해서 새로운 테스트 정확성에 대한 어떤 얘기인 것 같죠. 연구에 따르면 뭐에 의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행하여진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죠? whether 그 테스트인데 테스트가 확인하는지 안 확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너를 뭐로써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뭔가 걱정에 대한 부족이죠. 걱정에 대한 뭔가 부족을 네가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너를 정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다. 걱정의 부족이 뭔지 봅시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생들의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너는 조금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정확성의 테스트를 만약에 이것이 너에게 뭘 알린다면 대절이야를 알린다면 그 대장의 문제가 너의 미래라는 것을 알린다면 그죠? 테스트의 아큐러시에 대해서 좀 다운그레이드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네가 그거에 대해서 가게 될지. 디토와 이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서브젝트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irregular 그들의 식습관, 잠 그리고 행동 패턴에 대해서 비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48시간 동안. 어떤 48시간이면 아마도 못 될지도 모르는 정확성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 위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 3가지의 3배를 더 많이 irregularity를 묘사했습니다. 뭐보다? 사람들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에 위협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좀 더 위급하다라는 사람들이 3배 정도 더 리스트했습니다. 훨씬 더 irregularity를 뭐보다 그런 어떤 사람보다 건강을 확신하는 결과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검사 방식들을 검색했습니다. 그 증거를 약화시킬 뭐에 대조하는 그들의 선호된 건강의 이미지에 대조하는 어떤 증거를 약화시키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디토와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지된 정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별로 좋지 않은 테스트 결과를 디스토트,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능한 요소들, 어떤 가능한 요소죠? 뭔가 negatively, 협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정답 2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9회고 다음에 50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